네, 안녕하십니까. 리치 드리머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요, 둔산동에 부는 바람,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죠. 둔산동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화아파트가 그 주인공인데요. 오늘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소개도 드리고 국화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원장님과의 인터뷰도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두 개로 나눠서 좀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리모델링이라는 것을 보면요, 사용 승인받은 15년 이상이 된 건축물을 리모델링 하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들을 좀 완화시켜주는 겁니다. 뭐 부대 봉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해놓고 뭐 주차장이라든가 세대수가 좀 늘어날 수도 있고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걸 토탈해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둔산동도 이제 재건축 연한은 됐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노후 건축물로 분류되는 연한은 다 채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건축을 추진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죠. 특히 안전진단에서 굉장히 허들이 좀 높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전은 지금 최초가 국화아파트이긴 하지만 서울 아니면 수도권 일기 신도시들에서 리모델링이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 차이를 보겠습니다. 우선 안전진단, 아까 말씀드린 가장 큰 허들이죠. 수직 증축은 B등급 이상, 수평 증축은 C등급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D등급 이하가 돼야지만 재건축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축할 수 있는 범위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기존 전용 면적의 30에서 40%, 8호를 기준으로 40%와 30%가 갈립니다. 하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는 용적률 범위 내에서 중축이 가능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기부 체납입니다. 현재 기부 체납 리모델링은 없지만은 재건축은 도로, 공원, 녹지들을 제공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 부담률이 좀 높은 편이죠. 리모델링이 여러 가지에서 조금 요즘같이 재건축 규제가 많은 상황에서는 장점이 많은 사업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 과정을 비교해 보시면요, 리모델링과 재건축 쭉 보시면 가장 큰 차이, 조합 설립 인가부터 납니다. 동의율부터 차이가 나죠. 재건축 같은 경우는 대부분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은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3분의 2, 66.7% 이상만 얻으면 동의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된 시점부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않는 이상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즉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거에 비해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사고 팔기가 좀 수월하죠. 그리고 재산권 행사에 있어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이 좀 나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 소요 기간은 재건축은 약 10년.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써 있네요.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4에서 6년 정도가 걸리고, 또 하나 준공 후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서 주위 시세보다 많이 올랐으면 그 오른 만큼을 또 세금으로 내야 되는 데 반해서 리모델링은 이제 그런 제약은 없습니다. 리모델링의 수직 중축과 수평 중축의 차이입니다. 수평 중축 같은 경우는 옆으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85제곱미터 미만은 40%, 전용 면적의 40%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30평을 기준으로 한다면 한 12평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85제곱미터 이상은 30%가 증가가 가능하고요. 수직 증축은 현재는 여러 가지 규제, 안전상의 문제로 수직 증축이 성공한 단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서울에 1개 단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층 이상은 최대 3개층까지,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증축을 해서 일반 분양분으로 돌리며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이 좀 적어지죠. 일반 분양분으로 돌리니까.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아직은 여러 가지 제약상으로 조금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의 조합 설립 동의 요건입니다. 보시면 리모델링을 하시는 분들은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재건축에
4분의 3 이상보다 훨씬 더 완화된 거죠. 그리고 한 동을 리모델링 할 때도 3분의 2 이상이고, 그리고 각 동은 한 동이라도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모든 동은 50% 이상의 요건은 갖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동의 소유자의 가반수 이상인데 총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전 첫 번째 리모델링 국학아파트 1992년에 준공됐고요. 세대수가 상당합니다. 2910세대 5개 단지로 나뉘어져 있고요. 현재 29년차 아파트입니다. 최고 층수가 15층이고 계단식 판상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기에는 아주 조건이 좋습니다. 세대의 15%까지 증가가 가능하다 보니까 총 증가 세대가 436세대가 가능합니다. 요게 어떤 조건으로든 좀 이따 추진위원장님 얘기 들어보겠지만은 요 정도가 일반 분양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소유자들이 추가 분담금이 굉장히 적어질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요 436세대가 정말 다 세워질 수 있을지는 설계가 좀 나와 봐야 알 것 같고요. 그럼 지금부터 한번 국학아파트 리모델링 추진위원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맡게 된 건 아니고요. 지난 11월 말에 그 SNS 소통 공간을 처음 만들고서 한 달 정도 뒤에 이제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체 가구수의 약 10% 약간 안 되는 한 250명 정도 모이게 되었는데요. 그 시점 정도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갓을 끌고 갈 누구가 필요해서 좀 찾아봤어요. 누군가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 근데 딱히 나서는 분이 없었고, 그리고 일부 분들 중에서 제가 추진위원장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생각 끝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재건축으로는 지금 국학아파트에서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둔산지구 지구 단위 계획에 따르면 현재 국학아파트가 위치한 부지의 최대 허용 용적률이 250%입니다. 그리고 층수 제한도 평균 20층으로 상당히 낮게 잡혀 있어서 현재 국학아파트의 용적률이 약 230% 내외이고 층수가 14층 또는 1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재건축을 하게 되더라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허용량을 누려줄 것 같지 않거든요. 그리고 리모델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담금과 공사기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려면 주민 동의 75%와 타당한 사유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쉽지 않고, 우선 둔산동 재건축의 첫 관문인 둔산동 정비구역 지정부터가 단시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국학아파트 리모델링은 둔산동에서뿐만 아니라 대전에서 첫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이라서 힘든 면도 있지만, 그리고 처음이기에 더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조건이 갖춰진 뒤에 시작하면 지금보다 빠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뭐 규제나 제약도 많을 것이므로 선두주자로서 저희 국가아파트의 조건에 맞게 길을 개척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도 더 이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방법은 그 수직 증축으로 최대 허용 증가수인 15% 기존 세대수의 15%를 증축하는 건데, 그 현실적으로는 2차 안전진단을 추가를 해야 돼서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직 증축으로 진행하여 완공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은 현재로서는 주민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는 하나의 선택지로만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의 최소한의 방법은 기존 세대의 일조권 및 조망권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별동을 증축할 공간을 찾아내서 수평 증축과 별동 증축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축과 동일한 별동을 일반 분양함으로써 분담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줄이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증가 세대수는 그 법적으로 허용하는 최대치인 그 기존 세대수의 15%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대별 증가는 네. 평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보통 몇 평 정도가 증가되는 거죠? 한 가구당? 이론적으로는 그 전용 면적 기준 그 88호 미만은 40% 증가할 수 있고 8호 이상은 30%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한 20% 내외 증가하는 정도로 케이스가 많아서 보수적으로 접근 시 현재 그 공급 면적 기준으로 그 3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통합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과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데,
현재 그 단지 통합의 가장 큰 부담은 그 장기 수선 충당금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국가 아파트 2,910세대에 예상되는 리모델링 시공 사업비에 비해서는 이 금액이 상당히 적은 금액이어서 이 부분을 시공사 입찰 시나 추후 시공사 계약 시에 잘 협의를 하면 통합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입주자 대표 회의 좀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현재 추진위원회하고 입주자 대표 회의 관계는 지금 어떤가요? 네, 일단 현재 한 단지는 이번 달 입주자 대표 회의가 처음 열립니다. 그 단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4개 단지의 각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한 번씩은 배웠었고 리모델링에 대해 자료를 전달해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한 단지의 입주자 대표 회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지만 다른 세 단지 입주자 대표 회장님들께서는 뭐 일부 홍보를 허락하신 분도 계시고 조금 더 단지 동의율이 올라가면 홍보를 허락해 준다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뭐 사업 설명회 수준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빨리 그 사업 설명회를 끝내 놓고서 그 자료들을 보여드리면 아무래도 설득이 더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상가 소유자까지는 동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케이스를 다 보면 상가 소유자분들께는 이제 나중에 그걸 하더라고요. 보통 동의를 얻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대략적으로 알아보긴 했는데 이 상가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나눠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은 단지 내 입주자분들만 동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단지 간 동의율 차이가 좀 현재 있습니까? 네, 지금 동의율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라이프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동성, 그 다음에 신동아, 한신, 우성 이런 순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크진 않아요. 동의율 차이가 크진 않은데 계속 저희가 어떤 단지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30%가 넘었거든요. 30% 초반대로 진입했기 때문에 이제 뭐 저희가 조만간 설계업체 입찰 재공고를 낼 거예요. 그거에도 이제 문제 없이 입찰 마감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면 그 본격적인 홍보를 하지 않은 시점인데 지금 30%잖아요. 네. 그럼 이제 뭐 소유자 등기도 띄워보시고 우편 발송도 하시고 네, 이렇게 그렇죠. 되시면 네네. 동의율은 확 올라갈 가능성이 크겠네요. 네네. 지금 정비업체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설계업체 선정하기 전에 일단 한번 사업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 약간 그 어느 정도 조감도나 이런 세대별 그 평면도가 나와야 이게 좀 의미 있는 사업 설명가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미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첫 계획을 세울 때는 3월 말 중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그 설계업체가 유찰되면서 4월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추진위원장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오늘 1부는 여기서 마치고 바로 두 번째로 연결해서 추진위원장님이 못다한 얘기하고 국가 아파트 입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